어느 겨울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태백산맥 자락 작은 마을.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논밭을 하얗게 뒤덮고 모든 것을 몽환적이고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 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져서 희미한 빛만이 하얀 서리 위로 반사될 뿐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낡은 기와집들은 붉은 기와색이 발해 있었고 저녁 짖는 냄새가 굴뚝에서 피어올라 차가운 공기와 섞여 혹독한 겨울 속에서 따뜻함을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퇴직한 교사, 김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5명의 고아 소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난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무슨 수로 애들을 키운다는 거야. 하지만 20년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읍내 장터에서 채소를 사들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채소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삶에 대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움과 소박한 삶에 익숙해지지 못했고 그의 작은 집은 늘 휑한 느낌이었습니다. 낡은 다리 옆을 지나가던 김 선생님은 우연히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다리 밑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배고픔과 추위로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선생님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 그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니? 왜 이런 다리 밑에 앉아 있는 거니? 가장 나이가 많은 듯 보이는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태준이가 즉시 일어나 다른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김 선생님은 태준이의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는 태준이의 눈에서 두려움, 자존심,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절망을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싶을 뿐이란다. 태준이는 김 선생님을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동생들의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다시 앉아 동생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들 옆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마을의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의 가냘픈 숨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지치고 절망적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가족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니? 마침내 태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친척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죠. 벌써 몇 달째.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4살짜리 막내, 하윤이가 기침을 하며 추위에 몸을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놓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에 가자. 내 집이 좁긴 하지만 너희가 싫지 않다면?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너희에게 좋지 않아. 태준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김 선생님을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의 약속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태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버리실 거잖아요. 김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 부모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약속하마. 잠시 후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그는 김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희망에 찬 눈빛으로 김 선생님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가자, 태준이는 작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흙길을 따라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삶의 일부를 되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서 한 마을 주민이 그 광경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차가운 겨울 공기가 여전히 태백산맥 자락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이제 막산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읍내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물건을 펼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북적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김 선생님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간 이야기가 모두의 화제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 애들을 다 데려갔다니 제대로 먹일 수는 있을까? 한 아주머니가 채소 가게 앞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부 지원금이라도 노리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이 냉소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을 돌보겠어? 그래도 옛날부터 김 선생님은 착했잖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또 다른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그때 잡화점을 운영하는 박씨 아주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김 선생님이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행동이 의심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장님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조용해졌고 이장님의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이장님은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너무 늙었어.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을 돌보겠어? 우리 마을은 가난해. 모두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해서 마을 분위기만 흐리지 말라고 해. 이장님은 박씨 아주머니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장님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 선생님은 적어도 애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비난만 했지. 뭘 했나요? 박씨 아주머니의 말에 이장님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김 선생님의 집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솥에는 밥이 끓고 있었고 채소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태준이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행동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낡고 비좁아 숨막힐 듯했습니다. 밥 더 먹을래?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태준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 그럼. 김 선생님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9살짜리 둘째, 강현이가 실수로 막내 하윤이의 밥그릇을 엎질렀습니다. 하윤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집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태준이는 즉시 일어나 강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태준이는 화를 냈습니다. 미안해. 강현이는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럽게 하윤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밥은 다시 퍼주면 돼. 하지만 태준이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우리한테 짐만 될 뿐이잖아요. 우리가 불쌍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의 말은 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침묵하며 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태준이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김 선생님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봐. 좁아 터진 집에 애들이 5이나.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다 굶어 죽지. 김 선생님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쌓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씨 아주머니가 김 선생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쌀 한 자루와 채소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애들 먹이셔야죠. 저는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알아요. 김 선생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씨 부인.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애들 생각해서라도요. 김 선생님은 박씨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준이는 김 선생님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는 여기 오래 안 있을 거야. 하윤이만 낳으면 떠날 거야. 김 선생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날 믿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희를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무거운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김 선생님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불 뗄게요. 태준이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집안에는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이해와 믿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읍내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김 선생님과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고,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김 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싫어해요? 하윤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하윤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단다.
혼자 남겨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그분들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밭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김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랐고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선생님과 아이들은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마을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아이들은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둑을 쌓고 물을 퍼냈습니다. 태준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흙부대를 나르고 위험한 곳에도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과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읍내에서 온 공무원들이 김 선생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중 한 명이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집은 가난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선생님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김 선생님과 아이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을 끄기 위해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집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김 선생님과 아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잿더미가 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선생님과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 집을 짓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김 선생님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겨냈단다.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이들은 김 선생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에게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세상에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선생님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의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단다. 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너희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김 선생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김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이 남긴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을 세상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은 다시 모여 김 선생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이룬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소년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김 선생님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삶 속에 녹여냈습니다. 태준이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강현이는 건축가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윤이는 작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다시 모여 김 선생님을 기리는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이름은 김 선생님 사랑의 학교였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통해 김 선생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고지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김 선생님 사랑의 학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점점 더 커졌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개교 기념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대에 올라 김 선생님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아버지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김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히 세상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김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의 묘를 찾아 꽃을 바치고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더욱 발전하고 번영했습니다. 김 선생님 사랑의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고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이 꿈꾸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김 선생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 사랑의 학교 출신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마을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김 선생님 사랑의 학교는 더욱 발전하여 전국 최고의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이 꿈꾸던 아름다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김 선생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김 선생님 사랑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녀는 김 선생님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하늘을 향해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수많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김 선생님 사랑의 학교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이 꿈꾸던 아름다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김 선생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 사랑의 학교 출신으로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영원히 잊지 않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하늘을 향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생애 동안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며 끝없는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김 선생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힘을 보여주는 불멸의 이야기로